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이젠 말을 할 필요조차 없는 세상이 옵니다. 생각만으로 스마트폰을 조작하고 전신마비 환자가 걷고 뛰고 감각을 느낄 수 있는 세상, 그리고 전 세계의 언어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예견된 세상. 테슬라 모터스의 최고 경영자 앨런 머스크가 2021년으로 선언한 뇌와 컴퓨터의 연결 기술 BMI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놀라운 세상입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밤마다 불면증으로 고통받는 분들께 수면보조식품 보낭치 굿나잇 이노큐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바람둥이, 억만장자, 천재공학자, 혁신가, 아이언맨의 감독 존 페브로가 토니 스타크의 현실판 모델로 삼은 남자이자 우주여행 프로젝트 스페이스X와 전기차 제조업체 테슬라 모터스의 최고 경영자 앨런 머스크를 지칭하는 단어들입니다. 앨런 머스크를 단순 전기차 회사의 CEO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 가볍게 그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앨런 머스크, 1995년 24살의 나이에 시작한 인터넷 기반 지역정보 제공 사업인 칩2 서비스에서 2200만 달러의 수익을 올린 남자. 1999년 28살의 나이에 온라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X.com, 즉 페이팔로 6천만 달러의 수익을 거둔과 동시에 X.com을 설립한 지 3년 만에 이를 이베이에 매각하여 15억 달러의 천문학적 수익을 거둔 남자. 그는 10년이 채 되지 않아 두 개의 사업에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2002년 6월 자신의 인생에서 세 번째 회사인 우주기업 스페이스X를 설립합니다. 저가형 우주여행과 화성 식민지 사업에 대한 목표로 2030년까지 8만여 명이 화성에 거주할 수 있는 식민지를 완성하겠다고 선언했죠. 이렇게 미지의 세계인 무한한 우주를 만지던 그가 또 다른 무한한 영역, 인간의 뇌를 정복하고자 뉴럴링크 사업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는 2017년 7월 캘리포니아의 신경 레이스를 뜻하는 뉴럴레이스라는 두뇌 관련 기술 스타트업 뉴럴링크를 세워 무려 1억 달러, 즉 하나로 1242억 원이라는 거금을 투자합니다. 뉴럴링크는 뇌의 컴퓨터를 연결하는 브레인 머신 인터페이스 BMI와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 BCI 기술을 다루는 기업으로 두개골을 뚫고 재봉틀 형태의 로봇과 신호칩으로 뇌의 센서를 이식하여 컴퓨터에 연결하는 일종의 브레인 임플란트를 개발해내게 되었고, 향후엔 레이저 빔을 이용해 라식 수술처럼 간단하게 뇌 확장 이식 수술을 가능하게 할 전망입니다. 현 시점에서 두개골을 뚫어 전극을 넣는 시술은 우리에겐 상당히 생소하지만 이미 이런 시술을 받은 사람은 전 세계에 14만 명 이상이며 미국 식품의약품국 승인을 받은 뇌신부 자극장치로 뇌의 전극을 흘려 파킨슨병과 수전증 환자의 치료를 진행하고 있죠. 뉴럴링크는 여러 부정적 의견들에도 쥐를 통해 뇌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실험을 감행해왔고, 현재까지 이식된 적극으로부터 최대 뇌신호 수신율은 무려 85.5%를 기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쉽게 말해 컴퓨터를 통해 식별된 100개의 자극 중 무려 85가지를 받아들이는 데 성공했던 것이죠. 전극의 수가 많을수록 뇌신호의 양과 정확도가 향상되는 뉴럴링크는 현재까지 뇌에 250개의 전극을 삽입하는 것이 최대였지만 첫 실험에서 쥐의 뇌에 3000개의 전극을 삽입한 이래 앞으로 있을 임상실험에서는 전극 수를 1만 개로 늘릴 것으로 예정 중에 있습니다. 앨런 머스크가 개발한 머리카락보다 얇은 칩은 그 크기가 신경세포인 뉴런과 비슷한 정도이며, 이렇게 사이즈를 작게 만든 것은 뇌에 직접 탑재해야 하는 특성상 뇌 손상을 최대한 줄이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뉴럴링크가 전극의 수를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비밀이었으며, 해당 칩은 머리카락의 4분의 1 수준인 4에서 6 마이크로미터 두께의 유연한 실에 뇌신호를 감지할 수 있는 전극 32개를 심어 재봉틀처럼 작동하는 수술 로봇이 미세 바늘의 작은 고리를 이용해 뇌에 이식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식을 마친 나머지 기구는 두개골 밖으로 노출되어 USB-C 타입의 단자로 컴퓨터와 연결되고 실시간으로 뇌신호 데이터를 수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최근 앨런 머스크는 질의응답을 통해 원숭이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뇌의 장치를 이식한 원숭이들이 컴퓨터를 제어하는 데 성공했다고 깜짝 발표한 바 있으며, 캘리포니아 대학 연구진과 공동으로 원숭이 대상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뉴럴링크는 현 시점에서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도움을 주고 있고 또 미래에는 어떠한 도움을 주게 될까요? 실제 사례들을 토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통사고로 척추 손상을 입어 가슴 아래로 마비된 장애인 네이선 코플랜드는 뇌의 몸 감각 피질에 전자칩 형태의 임플란트를 이식한 최초의 사람입니다. 코플랜드는 2014년부터 뇌에 유타 어레이라는 실리콘 칩 4개를 심고 머리 표면의 외부와 연결 가능한 소켓을 설치해 제한된 범위이지만 로봇 팔과 컴퓨터를 조작할 수 있었고 마비된 신체로 경험할 수 없는 외부의 감각과 자극을 뇌에 전달할 수 있었죠. 두 번째 인물인 미국의 이안 버크하트 씨는 2010년 다이빙 사고로 척추를 크게 다쳐 팔꿈치와 어깨만은 움직일 수 있었지만 손의 감각은 영영 잃고 말았습니다. 손의 감각이 없으니 물건을 짚는 것은 물론 손의 감각에 필요한 어떠한 일도 할 수가 없었고 사실상 눈을 가리면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만 것이죠. 그런 버크하트 씨의 뇌에 미국 베텔 연구소는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BCI 칩을 이식하게 됩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고 손의 감각을 살리는 데 성공하게 되어 이제 버크하트 씨는 머그컵을 들어 올리면 물론 기타 연주까지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죠. 해당 원리를 쉽게 살펴보자면 피부를 자극하는 감각 신호가 뇌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약한 감각 신호를 컴퓨터로 증폭시킬 수 있도록 4mm 크기의 칩을 뇌에 이식했습니다. 연구진은 팔뚝에 부착된 전극과 진동을 일으키는 밴드로 증폭된 감각 신호를 컴퓨터를 거쳐 뇌에 전달하게 만들었고 덕분에 버크하트 씨는 외부 자극에 대한 감각을 직접 느낄 수 있게 된 것이죠. 이 BCI 인터페이스는 파킨슨병, 뇌졸중, 척수 손상 등 세상에 존재하는 신경질환들의 해결책이 될 것이며 이를테면 뇌와 연결되어 상호작용하는 시력을 치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뉴럴링크가 적용될 분야로는 간질, 자폐증, 정신분열증, 기억상실증 등의 분야가 있으며 1세대 링크 장치는 뇌 부상과 장애 치료에 초점을 두는 반면 이후의 기술은 보다 훨씬 많은 것들을 하게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해당 기술은 궁극적으로 컴퓨터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이나 각종 전자기기들을 무선으로 통제할 수 있으며 앨런 머스크는 이에 대해 감정적인 이유로 말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앞으로 세상은 말을 할 필요가 없음은 물론 말을 하지 않는 사회가 올 것이라는 말로 화제를 모았습니다. 추가로 언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본인도 잘 모르겠다고 전했죠. 오잉? 실제로 페이스북에서도 생각만으로 글자를 입력하는 BCI 기술을 적용한 바 있습니다. 2019년 7월 페이스북은 자사 블로그를 통해 BCI 기술을 적용한 웨어러블 기기를 개발하여 간질 환자 3명에게 객관식 질문을 전달했습니다. 원하는 악기가 무엇인지를 모르면 트럼펫, 피아노 등을 뇌신호를 거쳐 선택하는 식이었으며 사용자가 선택 혹은 삭제 같은 몇 가지 단어를 생각하면 그에 대한 결과값이 나왔습니다. 그 정확도는 61%에서 76%에 육박했죠. 확실히 많은 것을 할 수 있고 또 많은 것을 하게 될 이 뉴럴링크의 기술은 세상에 큰 변혁을 일으킬 혁신적 기술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오늘 내용을 들으시면서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또 걱정하셨을 겁니다. 과학의 진보는 언제나 수많은 우려사항 속에서 탄생합니다. 대단하게 여겨지면서도 한편으론 내 뇌를 기계와 연결한다는 것이 마냥 유쾌하지만은 않을 텐데요. 해당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논쟁거리가 있고 또 어떠한 의견들이 있는지를 끝으로 오늘 내용을 마무리해보겠습니다. 뉴럴링크의 실험 공개에도 여전히 현실의 장벽은 매우 높습니다. 뉴럴링크는 2020년 미 식품의약안전청 FDA에 사람을 상대로 한 실험 신청 의사를 밝혔음에도 뇌신경과학자들은 로봇을 이용해 뇌의 전극을 이식하고 이를 소프트웨어로 분석하는 플랫폼 장치가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다고 보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평가했으며 두뇌와 관련한 데이터 보호를 새로운 인권 법체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인물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럽 최고의 과학기술대학 슈리히 공대 교수인 신경윤리학자 마르첼로 랭카는 2017년 뇌과학 시대 4개의 특별한 권리라는 논문을 통해 인간이 사생활 보호를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두뇌를 보호해야 한다라고 뉴럴링크의 기술에 대해 경고했고 최근 페이스북과 뉴럴링크의 연구 성과 발표에 대한 복스와의 인터뷰에서 뇌 데이터가 시장에서 상업화되는 것을 매우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미 소비자가 참여하는 뇌기술 시대에 진입한 현 시점에서 사람들은 민간 기업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가로 뇌 데이터를 넘기고 있고 기존의 조종기가 아니라 뇌파로 조종하는 비디오 게임이 나와 있으며 수면을 모니터하기 위해 웨어러블 기기를 착용하여 자가 추적을 허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뉴로캐피털리즘이라고 불렀습니다. 결론적으로 뇌에서 읽어온 정보를 해킹당한다면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가 있고 개방형 통신인 블루투스는 향후 보안에 있어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시술자가 내보내는 뇌파 중에서 개인정보는 블루투스를 통해 밖으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BMI는 대뇌 쪽 피질 부분만 연결되어 있고 뇌에 자극만을 주는 것이기에 뇌 속 깊은 기억세포를 물리적으로 조작하는 것은 아닌 관계로 영화처럼 뇌 자체를 해킹당하게 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전문가들은 컴퓨터로 사람의 뇌를 통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윤리적인 사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이고, 이에 대한 명확한 미래는 고학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위대하신 이과생분들이 알려주실 겁니다. 저는 미천한 문돌이니까요. 결론적으로 향후 뉴럴링크가 우리에게 어떠한 변화를 일으킬지는 차차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누군가의 뇌에 숨어있는 책바구니 폴더가 그의 사후 뇌에서 발견될지도 모를 일이죠. 앨런 머스크의 말대로 정말로 대화가 사라지는 뇌와 연결된 기계음으로 가득한 세상이 오게 되진 않을까요? 긍정적인 측면을 한편으로 우려사항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오늘 준비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며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스릴루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